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신 분들도 아마 다들 집중해서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뭐 학장님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인데 이제 뉴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이런 세미나 할 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짝반짝해서 쳐다보시던데 못지않게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대현 시장님 토론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토론문 본문은 제가 아직 제출을 안 해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준비한 내용보다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너무 인상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인사이트도 너무 많이 받고 특히 이 세션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주제를 좀 좁혀보려고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소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는 머신러닝을 적용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좁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행히도 세미나 도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머신러닝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뭐 만병통치약, 뭐 맞는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미 우리가 확보돼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그것을 그대로 학습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데이터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가 뭐 그냥 이제 바닥에 뿌려져 있는 그런 데이터로 존재를 하는 건 또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볼게요. 저희가 범죄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선 범죄가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겼더니 이게 실제로 범죄였더라 혹은 아니었더라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필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현재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범죄가 이런 흔적을 남겼더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디지털 자산 관련된 범죄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를 보면 오프체인과 온체인 두 영역에서 다 이루어져요.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블록체인에서 뭐 러그풀이든 뭘 하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걸 현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프체인의 영역으로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역을 분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럼 오프체인이라는 건 이제 은행, 거래소 이쪽이 될 것 같고요. 온체인은 이제 블록체인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나무에서 AI FDS라는 건 사실 오프체인 데이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잠재적 범죄자가 이런 행위를 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다. 이게 저희 입장에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체인 데이터는 저희 입장에선 어느 정도 정돈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소위 인공지능에 투입될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온체인 영역의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됐잖아요. 트래블 룰은 결국 이 출금을 아는 곳에만 보내겠다는 거겠죠. 뭐 내가 모르는 곳에 보내는 거와 아는 곳에 보내는 것은 사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상에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고 그 지갑 주소의 특성, 어떤 지갑 주소인가 이런 데이터들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프체인 데이터보다는 온체인 데이터의 영역이 아직 연구가 덜 돼 있고 저희가 사실 두나무 입장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리서치로 풀어보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토큰의 개수가 너무 많고요. 어떤 민간 기업이 이걸 통째로 커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그 문제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가 확보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가 범죄인가 아닌가 1, 0에 대한 라벨링된 데이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봐도 보이스피싱인데 저희가 전화를 하고 이제 CS 센터 분들이 막 이제 그분을 모시고 여쭤보고 하지만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보이스피싱인데. 그럼 이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범죄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범죄가 아닌 데이터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면 도메인 지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범죄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뭐 머신러닝을 통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범죄의 도메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과의 어떤 협업, 커뮤니케이션, 지속적인 논의가 존재해야 이 모델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논의는 일회성으로 존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모델을 학습해서 특정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제 이 세션에서도 완벽한 솔루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순식간에 우회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잠재적 범죄자 분들이 저희가 막는 어떤 패턴을 막 분석해 놔서 커뮤니티에 막 뿌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일회성으로 학습된 모델은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 결국 계속해서 범죄의 총량은 전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패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수요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려면 제 생각엔 전문가이신 이제 경찰 분들과 좀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와서 되게 많은 그 도메인 지식을 얻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었던 지식을 작년 중순에 이 자리가 있었다면 작년 말에 있었던 수많은 보이스 피싱 중에서 더 많은 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시간 더 드려도 되는데. 더 할까요? 예, 네, 뭐 됐습니다. 더 할 예, 것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요. 혹시 마지막으로 발제자님 혹시 뭐 그 토론 들으시고 뭐 마지막으로 코멘트나 아직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이제 토론 봐주신 분들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동감을 했던 부분은 현업에서의 니즈를 받아들이고 현업에서의 어떤 경험을 기술로 녹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법적, 정책적, 경제적인 지원이 연구에 굉장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뭐 경찰 분들도 계시고 업체분들 그리고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실제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저에게 앞으로 이제 가상화가 되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가상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서 막 못 간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가상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걸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상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그 부작용, 뭐 피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제 국가 R&D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가상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R&D는 굉장히 많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R&D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노력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기술자분들하고 이게 도메인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메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하고 이렇게 컨퍼런스나 뭐 이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학자인이 계시지만 계속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